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나가다 우연히 만난 경우도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결국은 필연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 만남도 그런 만남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올해로서 전업투자 21년 차입니다. 그동안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작은 주식방을 운영해 왔고요. 모 증권사 그러니까 팍스넷 사이트에서는 극강 뭐뭇이라는 필명을 사용했습니다. 그동안 가슴속으로만 그려오던 유튜브라는 큰 바다에 이제 첫 배를 띄우는 입장에서 대단히 영광스럽고 감격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뵀으면 합니다. 증권 TV 방송 등에서 기존에 방송하신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유튜브에서 증권방송 관련 방송하신 분들은 앞으로 살짝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농담이고요. 자, 최근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좋아하는 제 주식시장에서 제 개인적인 좌우명 한 번만 제가 읊어보겠습니다. 챔피언은 체육관이 아닌 가슴이 내고 슈퍼개미는 하늘이 아닌 열정이 낸다고 합니다. 제 좌우명입니다. 슈퍼개미를 누구나 꿈꾸고 이 시장에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저는 열정이 가장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이 내지 않습니다. 열정이 내지요. 그렇다고 제가 슈퍼개미냐? 저 역시 슈퍼개미를 지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식시장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시장이 경기가 좋은 것에 따라서 주가가 또는 주식시장이 움직이는 시장이 아닙니다. 그거는 어디까지나 고전의 의미의 주식시장입니다. 1970년 이후로는 상황이 완전 역전됐고요. 지금은 주식시장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경기가 거기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다시 말해서 주식시장이 선행적으로 움직입니다. 경기는 후행적으로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경기라는 것도 결국 심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이 오르면 심리가 살아나게 되고 돈을 좀 버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나타나면 또는 방송 자체가 주식시장이 조금 요즘 좋다라는 자체가 심리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소비자들은 다다놓은 직업을 널기 시작한 거죠. 자, 이것을 이용해서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런 주식시장의 특성 때문에 자, 1970년에 브레튼 우드 체제가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 이 체제는 달러가 전 세계의 금의 양을 기준으로 해서 금의 양을 넘지 못하게끔 달러 발행을 묶어놓은 체제입니다. 달러라는 어떤 그 말에 목에 고삐를 묶어놓던 것이죠. 이것을 풀어버린 것이 1970년이었습니다. 이유는 주식시장을 활용해서 경기를 좌지우지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긍정적 의미고 조금 그 세력적인 의미로는 주식시장을 자기들 유리한 대로 마음대로 만들겠다는 것이죠. 카오스 상태에 놔두지 않고 뭔가 마치 하나님이 전 우주를 움직이듯이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이렇게 우주를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어떤 세력이 그게 유대 세력입니다. 정확하게. 자, 유대 금융 세력이 마치 하느님이 자연을 움직이듯이 그렇게 움직이려고 지금 뭔가 지난 100년 동안 큰 거대한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브레튼 우드 체제의 붕괴입니다. 해체입니다. 유대 세력들이 중심이 됐습니다. 이유는 달러를 마음대로 풀 수 있어야, 다시 말해 돈을 필요에 따라서 찍을 때는 엄청나게 찍고 아니면 다시 수축시키고, 자, 이런 것을 통해서 금융시장을 마치 자연을 다스리듯이 관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왜냐? 이렇게 해야만 자기들이 유리하기 때문이죠.
그것을 알고 있는, 그것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렇게 되면 유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그래서 주식시장을 자연스럽게 순진하게 생각해서는 큰일 나는 시장입니다. 주식이 움직이는 속성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워딩하면 주식은 유대 금융 세력들이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하고 움직입니다. 지금은 어느 시점이냐? 가을의 수확기 무렵입니다. 이렇게 가을의 수확기 무렵은 조심해야 합니다. 수확기 다음에는 어마어마한 혹독한 겨울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에서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은 현물만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선물과 또는 ETF와 동시에 병행해서 운영하는 사람이 큰 돈을 법니다. 뿐만 아니라 현물만 가지고 주식을 운영하는 사람은 현물이라는 것은 내가 사서 올라야만이 돈을 벌기 때문에 마치 전쟁터에서 칼의 한쪽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선물, 옵션, ETF를 적절하게 운용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장이 폭락장이 될 것 같다라고 예상되면 폭락에 베팅하면 돈을 벌 수 있는 무대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량을 일단 길러야 합니다. 지금의 미국 금융시장은 봄에서 여름, 여름에서 가을, 봄의 시작, 여름은 성수, 가을은 수확, 그 다음에 겨울인데 위치상 가을의 수확이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금세기 초유의 폭등장입니다. 버블장입니다. 돈을 찍어서 저렇게 만든 시장입니다. 이거는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젠가는 전날이 폭락할 것이다. 그런 예측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식책에서는 주식은 대응 영역이고 예측 영역이 아니다고 합니다. 말은 멋있습니다. 언뜻 들어보면 멋있는 영역 같습니다. 말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 개미한테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개미는 절대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개미는 예측해야 됩니다. 예측만이 살 길입니다. 먼저 예측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예측이 틀렸을 경우에 대응을 하는 것이 정확한 워딩입니다. 우리 개미한테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한테 그 말이 아무리 멋있는 말이라 하더라도 나한테 맞아야 됩니다. 옷이 아무리 멋있어도 나한테 맞지 않는 옷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일례로 지난 돼지 열병 테마 때 그 전에 중국에서 돼지 열병이 불었습니다. 우리나라 상륙하니 아니 많이 이런 얘기가 많이 돌았어요. 그러다가 중국의 돼지 열병이 불자 주가가 먼저 올랐고요. 뉴스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상륙이 안 되자 한 5개월 동안 무료 조정을 받는데 4,000원까지 올린 체시스라는 종목 기준으로 해서 4,000원, 5,000원까지 했던 종목이 1,500원까지 6개월 지나자 빠졌습니다. 그때가 8월 달이었습니다. 8월 한 중순쯤 됐습니다. 중순쯤. 그러면서 차트는 잘 빠져서 1,500원대에서 오랫동안 3개월 이상 행보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가 8월 중순이라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일반 개미들은 뉴스가 나오면 대응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예측을 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그러나 선수들은 이때도 예측을 합니다. 자, 8월 중순이란 말이야. 그럼 돼지 열병이라는 것은 일종의 감기란 말이지. 하하. 우리나라 돼지들도 9월 달이 되면 우리도 그러잖아. 우리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환절기에는 감기가 든다. 자, 9월 달이 들면 돼지 열병이 우리나라에서 뉴스가 나올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차트상으로도 그때 예측해서 들어간 사람들은 손에 볼 곳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바닥이 나왔으니까 뭐 3개월 이상 행보를 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그때도 급여 소수이긴 하지만 예측해서 체시스를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2주일 정도 지나서 9월 초순경에 돼지열병 한국 상륙 뉴스가 터집니다. 이렇게 뉴스가 터지자 개미들한테 입성 기회 줍니까? 아닙니다. 대응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점상으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대장들이. 그래서 상한가 3방째 비로소 개미들은 그때
추격해서 잡힙니다. 이때 비로소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응은 잡은다는 것이죠. 점상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리고 잡은다 하더라도 30%에 잡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플레이입니까? 아니 점상으로 날아간 종목을 잡은다 하더라도 뉴스를 보고 대응한 사람들은 그래서 대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개별 종목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개미들만 모르고 이 사실을 간과하고 있을 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워딩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워딩은 여기까지만 그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입니다. 예측이. 자, 지금 시장에서 이 주식이라는 것은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펀더멘탈. 그러니까 이거는 실적, 업황 분석 이런 것을 통해서 이 회사가 앞으로 업황이 좋아지고 실적이 늘어나겠네 해서 들어가는 가치 투자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펀더멘털 측면의 시각과 모멘텀 측면의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테마 같은 경우죠. 자, 이것도 절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것 역시나 양날의 칼이에요. 양날의 칼. 제가 아까 서두에서 설명했듯이 앞으로는 미국 시장의 폭락장을 배팅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만큼 버블장이기 때문에 폭락장도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긴가민가해서는 안 됩니다. 확실한 겁니다. 이거는. 다만 언제 배팅을 하느냐. 나스닥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전망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계속 하겠지만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저랑 같이 나스닥의 SQQQ라는 ETF 상품이 있어요. 이거는 폭락장일 경우에 100% 폭락하면 100%를 먹는 거는 QQQ고, 그러니까 나스닥의 미국 시장의 ETF입니다. 우리나라 시장 말고 미국 시장. 왜 미국 시장을 봐야 하느냐? 두 가지 날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는 환율로 인한 이익입니다. 환율 수혜, 환율 때문에. 두 번째는 실제적인 내가 배팅해서 맞췄을 때 그걸로 인한 투자로 인한 이익,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폭락장을 배팅을 준비하고 있더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미국 시장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겁니다. 왜? 환율 수혜까지 곁들여지기 때문에. 자, 간단하게 얘기해서 앞으로 이 상품은 앞으로 상품입니다. 제가 미리서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조만간에 1년 정도만 지나면 미국 시장은 무섭게 돌아설 것입니다. 무섭게 돌아섭니다, 여러분. 자, 나스닥을 기준으로 해서 50종목을 엮은 인덱스 상품 ETF SQQQ는 3배 상품입니다. 100% 폭락하면 3배를 볼 수 있고요. 100% 올라버리면 3배를 이룬 겁니다. 그래서 고위험 고수익 상품인데 저는 이것이 긴가민가 할 게 아니라 정확하게 분명한 사실이니까, 폭락은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잘 준비해서 그 맥점에서 저랑 같이 나중에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먼저 말씀드렸고요. 자, 지금은 그게 아니라 한국 주식시장도 괜찮습니다. 올해가 괜찮을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는. 자, 이 얘기를 설명하자면 깁니다. 자, 패스하고요. 자, 시장에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그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수소 경제 또는 수소차. 저는 수소 경제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수소 경제 정책주가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주 시초입니다. 역대로도 지금 이맘때쯤, 그러니까 대선을 2년 남겨둔 시점에서는 그 전에는 인맥주가 발호를 하다가 이 지점에서 오면 큰 대형 정책주가 섰던 것이 사실입니다. 엄연한. 박근혜 저출산 정책 테마라든가 이런 것들. 자, 그런데 제가 이 이낙연 후보로 말하면 이낙연의 수소 경제 정책주가 지금 회자되고 있으니까 일부 종목도 목격되고 있고요. 코롱 머트리얼 같은 경우입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정책주는 가장 무서운 것이 공감대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감대는 괜히 공감대가 쓰는 게 아니라 역시나 대의 명분이 있어야 공감대가 쓰는 겁니다. 주식은 대의 명분에 죽고 대의 명분에 사는 무대입니다. 대의 명분은 결국 공감대를 부르는데요. 강력한 대의 명분은 이렇게 대의 명분으로 인해서 군중들의 공감대, 대중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시작한 종목들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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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서는 세력들도, 우리가 말하는 세력들도 군중의 하나뿐인 존재밖에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세력들도 어쩔 수 없어요. 군중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공감대. 그래서 이 정책 테마에 있어서 한번 공감대 대응 명분이 제대로 쓴 종목들은 무서울 수가 있다. 랠리가 역대 항상 그랬습니다. 제가 특별히 말씀드린 게 아니라 과거에 그래 왔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왜 이 수소 경제 정책주 이 이슈 이런 얘기가 군중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느냐면 대응 명분이 너무나 적절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이 산업이 수소 경제는 일단 그러면 왜 그러면 수소 경제 정책주냐, 수소차 정책주냐, 수소 경제 정책주냐, 이낙연 후보를 유심히 봐야 됩니다. 이낙연 후보는 국회 수소경제법을 그것도 세계 최초로 입안부터 해서 상정까지 거의 올라온 원맨쇼를 한 사람입니다. 1등 공신이죠. 만약에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 친환경차 부분, 이 수소차 이런 부분은 그야말로 정책의 좌지우지 되는 산업이에요. 여기에는 왜냐하면 최초 산업이니까 여기에는 보조금 정책도 있고 충성소 확장 문제도 있고 법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수소경제법을 바로 했습니다. 이낙연 후보께서. 자,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전기차보다도 수소차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왜 이낙연 후보는 수소차 쪽으로 가고 있느냐. 정책 방향이 큰 방향은 전기차라는 것은 결국은 리튬이라든가 이 에너지를 떼야 되는데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리튬 한 방울 나오지 않습니다. 석유 한 방울.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로 가면은 결국 우리는 또 한 번에 또 다른 서름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에너지 빈국이로서 자원 빈국이로서. 그러나 수소는 다르다는 얘기죠. 수소는 그야말로 바다에서 바닷물을 기술만 있으면 수소로 바꿀 수 있어요. 자, 이 수소를 가지고 전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양산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나라가 수소경제법, 수소사회가 되면 그야말로 우리나라가 자원 빈국에서 자연 정주국의 당군 이래의 최초의 우리의 어떤 포지션을 국가 포메이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저는 대응 명분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시대성도 가지고 있다. 의미도 크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래서 또한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이런 의미가 큰 의미가 있고요. 대응 명분입니다. 이것이 일종의. 두 번째는 아까 말했듯이 아닌 게 아니라 과거 그 어떤 정책적으로 거론되는 그 섹터보다도 대통령과 대통령의 정책과 관련 산업의 운명이 너무나도 매치업이 잘 연결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거론되는 그 초창기에 지금 이 시점에서 거론되고 있다고 그러면 틀림없이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제가 첫 방송으로 이 부분을 방송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수소 경제 정책주는 그렇다면 코오롱 머테리얼 이런 종목을 봐야 되는지 대우 부품이라든가 유니크라든가 이런 종목보다 왜 그러냐면 수소 경제하면 수소 경제는 수소차를 넘어서 그러니까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 수소와 관련한 ESS 에너지 저장 장치 또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연료 전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수소차도 결국 연료 전지 싸움이거든요. 전기차의 심장을 배터리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수소차의 심장은 연료 전지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뿐만 아니라 수소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소 경제를 떠받칠 발전소, 그러니까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또는 나중에는 지금도 지게차 나오고 있습니다. 연료전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연료전지가 심장부라는 곳인데 여기에 40%를 차지하는 부품이 분리막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최고 부가가치죠. 바로 이 코오롱 머티리얼이라는 회사는 바로 이 분리막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버린 회사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넥소 수소차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단순히 이 코오롱 머티리얼은 다른 종목들은 예를 들면 내연차의 부품주가 수소차에 살짝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형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소차가 오더라도 내연차 쪽에서는 잃을 것이 많아요. 그러면서 수소차에 얻으니까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섬 게임이거든요. 그런데 이 코오롱 머티리얼만큼은 내연차 종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로지 수소차 시대가 오면 100% 다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목에 비해서 다른 어떤 수소차 관련주에 비해서 확실히 뭔가 특별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이 역시나 연료전지가 수소 경제의 사회의 핵심 스모킹 건인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즘 그 수소 경제 정책주로 코어록 머티리얼이 지금 흐름이 좋지 않나 저는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 그럼 한번 종목을 한번 짧게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에요. 이 종목. 자, 차트 이쁘게 빠졌고요. 자, 여기서 바닥을 다지는 흐름이 있었고요. 자, 여기를 보니까 거래량이 터졌어요. 이날. 그런데 말이죠. 이 거래량을 제가 유심히 분석해 보니까 이거는 미래지향형의 거래량이에요. 그러니까 뉴스가 터진 상태, 뉴스가 있는 상태에서 거래량은 뉴스 보고 개인들이 그냥 덤빈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끝난 거래량이에요. 과거 지향의 거래량이라고 그러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 고수하수의 차이예요. 똑같은 거래량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다릅니다. 그런데 책에서는 그냥 거래량 터졌으니까 무조건 좋다 이렇게 되게 이렇게 설명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거래량이 똑같이 터졌다 하더라도 뉴스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거래량 터지기 때문에 이 뉴스는 나중에 나옵니다. 이런 거래량. 그래서 나중에 나올 공산이 매우 크기 때문에 미래지향형 거래량이죠. 이런 거래량이 좋은 거래량입니다. 저는 이걸 보고 자, 그렇다면 이 거래량은 왜 이렇게 터졌지? 뉴스가 없는데도. 자, 과거에 제가 일례로 미스터 블루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그 종목에서 이런 거래량이 터졌었어요. 그런데 뉴스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도 이거는 미래지향의 거래량이다. 오늘 거래량 터진 것은 언젠가 나타날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정확히 한 달 후로 나타났어요. 뭐라고 나타났습니까? 중국 시장에 자기의 그 에오스라는 첫 무슨 그 게임이었어요. 5억 명을 상대로 해서 발매를 했는데 그 뉴스가 터졌어요. 한 달 후로. 자, 그러면 한 달 전의 거래량은 어떤 거래량이냐? 그 뉴스를 알았던 사람들이 들어간 거래량입니다. 요거는 미래지향의 거래량이죠. 자, 저는 코어록 머티리얼에서도 이 거래량을 저는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혹시라도 지금 거론되고 있는 수소경제 정책,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먼저 전 매집했던 세력들이 있었지 않나. 자, 이런 것들은 결국은요. 어느 정도 랠리가 진행되면 나중에 이 세력들은 주체는 나타나게 돼요. 어디서 나타난다? 방송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주식은요. 기본적으로 방송 보고 주식하면 쪽박이고 이런 유튜브라든가 이런 게시판이라든가 개미들 중에서도 뛰어난 개미들이 있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이해관계가 상관없는 그냥 자기 양심대로 자기가 좋으니까 말한 겁니다. 또는 글을 쓰는 겁니다. 오히려 선수들은 이런 글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개미가 저 역시도 개미입니다만은 개미라고 해서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된다고요. 방송 보고 주식에서 사는 사람들이 망합니다. 왜? 방송은 그런 사람들이 그 전에 작업을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팔아먹기 위해서 방송을 태우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잘못 알고 있어요. 사실은 유튜브라든가 조회수 안 나오는 100회도 안 나오는 그런 것들이 보석이 많아요. 뭐 팍스넷이라든가 뭐 네이버의 증권 게시판이라든가 싱크펄에도 그 개인의 글들이 이렇게 간혹 올라오는데 물론 뭐 개인의 글들이라고 해서 되게 보면 뭐 100에 솔직히 100에 한 99개는 솔직히 쓸데없는 글들인데 그 중에서 하나 고르기 위해서 게시판 들어가서 자기 종목 토론 들어가서 글도 읽어보고 그러는 겁니다. 원래 정확한 워딩이거든요. 자, 오늘 첫 번째 방송인데요.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몇 가지가 됩니다만 오늘 첫날이라서 또 첫날 처음에 신참 놈이 들어와가지고 선배님들 많이 계시는데 또 까불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여기서 방송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기회 되시면 저랑 같이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